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구정욱입니다. 보험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 이번 시간은요, 실손보험의 몇 가지 정보를 활용을 해서 고객님과의 상담을 좀 더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늘 고객과 만나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컨설턴트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람과의 만남은 처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좋으면 어떻게 보면 그 만남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죠. 물론 첫인상이 좋지 않다라고 해도 만남의 결과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첫인상이 나쁘다라면은 좋지 않았다라면은 그 만남의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이라면 훨씬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DB 영업으로 만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고객님과의 만남에서 처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뭐가 가장 고민이십니까? 고객님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고객님 어떤 보험이 가장 부담이 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관식 질문을 하게 되면 이는요, 이 고객과의 어떤 영업 환경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폐쇄성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고객님, 제가 요즘 만난 고객분들은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실손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이거 전환해야 될지 말지,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 갱신형 보험이나 담보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유지해야 되냐, 바꿔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데, 고객님도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면요.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다라면요. 이 고객님은, 예, 저도 그게 고민이거든요. 실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는 뭐 병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근데 둘 다 아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데 남편 거랑 제 거랑 둘이 합쳐서 거의 60만 원 넘게 내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네요. 요즘 애들이 이제 사교육비도 올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이런 식으로 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객님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려운 부분이잖아요. 시원하게 긁어주시면 컨설팅 시작이 굉장히 순조롭게 되면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작할 때 이제 열린 이제 영업을 하느냐, 닫힌 영업을 하느냐는 이 처음에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열린 영업은 양방향, 쌍방,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상담을 하면서 실제 컨설팅이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해서 대화가 막 잘 주고받아지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자, 말을 주로 하는 쪽은 거의 90% 이상은 컨설턴트가 말을 하는데, 이 고객님이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양방향 영업이 아니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고객이 잘 들어주는 게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잘 들어준다라면 이 영업의 시작은요, 열린 영업이 되는 거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뭐 아시다시피 4천만 명 이상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지고 고객님과 접점을 잡는 거, 이것이 생각보다 좀 쉽고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아시죠? 6가지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법칙이 상호성 원칙입니다. 예, 상호성 원칙은 딱 이런 거죠. 제가 결혼할 때 제 결혼식에 와준 친구가 결혼을 한다면 그 친구 결혼식에 꼭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왔다라면 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즉 인간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그 받은 호의를 되갚아 주려고 하는 의무감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상호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업에 접목시킨 게 바로 시식코너죠. 마트 가면 시식코너를 열고 무료로 이렇게 음식을 먹여주는데, 먹은 사람이 상품이 괜찮으면 원래 괜찮다는 생각에 당연히 먹었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구매 확률을 더
높이는 이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의를 받았는데 쌩 까는 사람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을 세 글자로 이제 우리는 싸가지라고 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결국 일반적으로는 호의를 받은 사람 되갚아 주려고 한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런 호의를 받게 되면 그 되갚아 주려는 의무감 때문에 하나라도 더 보험을 들어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손 보험 중에서도 혹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놓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고객이 손해를 보는 것을 알려준다면 굉장히 좋은 컨설팅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뭐 지난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일반 상해료비입니다. 자, 일반 상해료비는 다 아시다시피 산재 그리고 교통사고 중복 보상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100%, 50% 중복 보상이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고객님을 만나봤는데 증권을 딱 봤는데 고객님이 일반 상해료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고객이 다 해당이 되면 좋겠지만, 고객님 혹시 최근 3년 이내 교통사고 나신 적 있어요? 저 지난달에 교통사고 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거기서 뭐 이제 보상을 받았다, 대인 이런 이제 처리가 됐다 그러게 되면 실제 50%나 또 100% 중복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못 받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만났다는 것은 기존 컨설턴트와의 어떤 관계가 좀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도와드리게 되면 저는 정말 가장 많이 소개를 받았고요. 기프티콘도 받고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실손보험 변천사를 쭉 보게 되면 실손보험이 정말 고객님들의 편에 서서 이 제도 자체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루어졌죠. 금액이 작다라면 서류 너무 많이 제출 안 해도 된다. 여기에 더해서 예전에는 개인보험을 중단할 수 있겠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 말씀드린 거 단체 실손 중단하고 개인한테 환급받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제 전산 청구 간소화가 이제 이제 시작됐죠. 여기에다가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잠시 군 장병은 실손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어떻게 보면 어떤 권리나 또는 불편함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실손보험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만나는 고객분들 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특히 고객정보 조회 동의라 하게 되면 이제 중복 실손 가입하신 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복 실손 가입자들은요, 단체 보험, 즉 직장 단체 보험으로 중복 가입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 한 통 하면 고객님 통장으로 이 실손 보험을 중단해서 보험료를 다 환급받을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안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시면서 그런 게 가능하냐? 나는 단체 보험이라서 전혀 몰랐다. 실제 정말 많은 분들이요, 단체 실손 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실손은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건 아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단체 보험이 장점도 있지만 개인 보험보다는 보장 내역이 좀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중단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체 실손을 중단하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복잡하지 않고요. 이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조회 동의해서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통장 번호까지 알려주면은 보험료가 딱딱딱 꽂힙니다. 통장에 꽂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게 되면 이 고객님 당연히 호의를 받았으니까 저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요 내용 또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해외 장기 체류할 때요,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증빙을 하게 되면 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중지하는 것은 조금은 복잡하고 그리고 조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요 부분을 좀 많이 안내해 드리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게 구실손 이후 표준화 실손부터 요 제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가입자분들부터. 그리고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체류해야 됩니다. 1월 달부터 2월 달,
그리고 5월 달부터 7월 달 이렇게 3개월 단속적으로 하게 되면 해당이 안 돼요.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것을 증빙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국 이제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요거 또한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해당되는 분들이 뭐 물론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게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일반 상여료비 교통사고 나신 적이 없다 그래도 요런 정보를 미리 안내해 드리면, 그리고 뭐 단체 실손 특정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또 장기 체류에 대한 환급 제도도 대상자가 아니래도 얘기를 해준다라면은 그 사이에서 나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있는 분이구나, 이러한 신뢰성을 좀 높여서 결국은 상담의 그 과정에서 좀 더 신뢰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제도들이 다양한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핵심적인 거라서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감기 이런 거 이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유념하시면서 또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